일단 어제 하루 종일 네. 달궜던 명태균 씨 관련된 내용 좀 저희가 다뤄볼게요. 이거 일단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네네. 기자회견 관련된 부분. 네네. 일단은 저희가 좀 팩트 체크 중심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강혜경 씨 휴대폰에 나온 내용으로 또는 본인 주장으로 이렇게 사건이 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혜경 씨 휴대폰에 지금 녹취된 게 4,000기가라 그러거든요. 4,000기가? 기가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상당 부분이 강혜경과 명태균 씨의 대화, 그다음에 강혜경과 김영선 전 의원과의 대화라 그럽니다. 네. 근데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이제 공개하게 되면 그게 사실 다 전원이거든요. 네. 이게 전문 증거라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딱히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직접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었는데 지금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네, 직접 통화한 게 나오긴 했으니까. 네, 어제 윤 전 대통령 목소리 나왔죠. 그래서 저희는 이럴수록 차분하게 팩트 체크부터 하면서 어떤 게 의미가 있는 거냐 이걸 좀 살펴보기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팩트 체크로 위주로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네네네. 저희가 또 언론사 기반의 프로그램이니까 팩트에 저희가 좀 중점을 맞춰서 한번 다뤄볼게요. 네. 일단 어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내용 아주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민주당이 공개한 내용이고요. 네. 2022년 6월 재보선이 이제 있었었지요. 그때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받기 직전인 5월 9일입니다. 5월 9일. 5월 9일 날 대화가 있었던 그 녹취가 공개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은 바로 그 다음 날에 5월 10일에 실제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일단 공개가 된 내용이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5월 9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대통령 취임하기 전인 당선인 신분이었었거든요. 아, 언제 취임했어요 그러면? 5월 10일 날. 아, 딱 하루. 예, 그렇습니다. 딱 하루 차이죠. 네. 당선인 신분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녹취 파일이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블라블라 얘기하면서 네. 김영선 좀 잘 해줘라. 이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게 녹취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 그게 당선 신분됐던 말입니다. 그게 하나 나와 있었고 마지막으로 오후에 추가된 게 있죠. 오후에 예. 추가된 거는 이제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뭐 야단 치는 듯한 이제 그런 톤으로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한테 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킨 대로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한 소리치면서 이런 얘기도 한 그런 부분도 녹취가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어저께 저녁 7시였나 이렇게 녹취가 네. 공개가 됐더라고요. 저도 쫙 네. 한번 들어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저희가 앞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다뤄봤고요. 네. 그런데 이 녹취록상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누구에게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일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추가로 공개했던 그 파일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없고 일단 다른 파일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여부를 떠나서 이 파일만 보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공관위가요, 그 보궐선거였거든요. 김영선이 당선된 선거가. 네. 그래서 공관위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지방선거 공관위, 재보궐 공관위 이렇게 있었었고요. 네. 누구한테 뭘 어떻게 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선거에 도와준 명태균 씨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좋게 얘기한 거다. 네.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제 그렇게 입장을 일단은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뭐 김영선을 좀 해줘라 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니냐, 공정 개입한 거 아니냐 그렇게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이 파일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명태균 씨는 어떤 입장입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딱 어떻게 명확한 입장을 낸 건 아니에요. 본인 SNS 통해서 보통 어떤 이제 누군가 자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 바로 반박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가 또 김재원 이제 의원 최고 같은 경우 자기의 를 비판하면 바로 반박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딱히 반박을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고 이제 그 자기 가지고 있는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없애버리겠다. 내가 안고 하겠다. 이런 식의 약간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말을 정도 내뱉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걸 그런데 누가 이제 민주당 쪽에 파일을 줬냐 이 부분이 또 이제 쟁점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명태균 씨는 뭐 부친의 묘에 이거 뭐 증거 태우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뭐 그것과 별개로 이제 파일을 누가 줬냐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되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면 그 파일을 설마 명태균 씨가 주진 않았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도 이거 녹음 음질을 들어보면 음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명태균 씨가 스피커폰으로 이걸 틀었었고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녹음기로 녹음한 게 아니냐. 그게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의 뭐 운전기사다 그렇죠. 이런 예, 아니냐 얘기고요. 그런 얘기인데 예. 그럼 그게 누구냐? 예. 이게 아마 명태균 씨의 운전기사도 했었고 나중에 김영선 의원이 당선되고 나니까 김영선 의원실로 가서 일한 직원이 있습니다. 아, 그 직원이 녹음기를 휴대하고 다녔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로 녹음을 했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야,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는 부친의 묘에 이제 증거를 태우러 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네네. 그럼 이분의 심리는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뭐 불안함인지 아니면은 자기에 대한 구명을 해달라는 건지. 이제 신호는 자기에 대한 구명, 자기를 좀 도와달라 이제 이런 의미 같아요. 네. 근데 이거 가지고 본인이 만약에 그때 처음 입장을 좀 달라진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나를 구속하면 내가 모든 걸 공개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이제 수사기관을 협박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네. 지금은 본인 관련된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니까는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않고 이 휴대폰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들어간 걸 봐서는 본인이 지금 사실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네. 협상 카드인 휴대폰 자기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휴대폰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실효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좀 본인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지금 어떻게 할지 자기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또 민주당 쪽 반응 좀 네.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은 또 불법 공천 개입이라면서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특검을 수행하라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여기에 네. 이어서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진보당에서는요. 아예 탄핵을 주장하고 지금 다시 나서고 있습니다. 원래 뭐 탄핵을 처음부터 주장하긴 했지만 그렇죠, 뭐, 예. 선거 때부터 이제 공약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더 이제 지금 타이밍이 지금 이제 특검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때 당초 얘기했던 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대통령실이랑 하잖아요. 예, 본 국정감사가 이제 지난주에 끝났지만은 오늘 이어서 이제 국회 운영위가 열리는데 운영위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국회에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국정감사를 하는데 여기서 또 다시 불법 공천 의혹이 다시 또 소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시끄럽겠네요. 네네. 그러면은 대통령실의 반응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의 반응은 뭐 공천은 물어보지도 않고 보고도 안 받았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얘기에는 그저 이제 좋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결정권자가 이준석 당시 대표와 윤상현 의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밝혔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준석 지금 현 의원이죠. 이준석 의원은 또 화가 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일단 윤상현 의원 먼저 얘기하면요. 아, 윤상현 의원은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네, 그렇죠. 대통령한테 공천 관련해서 뭘 가져간 게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공관위 위원장이 윤산희 의원이었거든요. 본인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고요. 이준석 의원이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이준석 의원은 당시에 당 그 대표였습니다. 예. 당 대표였는데 그 당시 이재명 이제 지금의 민주당 의원의 대표처럼 네. 어떤 당권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막강한 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아닌 상태였는데 지금 관련된 의혹이 나오니까 자기가 다시 소환되면서 혹시 이준석 관련돼서도 뭐 공천 개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준석이 명태균 씨의 어떤 요청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상태고요. 예. 더군다나 이준석 씨가 이제 이준석 의원이 왜 이러냐면 예. 명태균은 네.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예, 공격도 하지도 않고 아무 네. 얘기도 안 합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본인 얘기가 이름 거론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은 좀 불쾌하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도가 계속 또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런저런 보도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그런데 녹취 파일을 더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파일명 같은 게 좀 더 네.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의혹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오늘 아침에 어떤 보도에서는 뭐 녹음 파일이 뭐 50개 정도 더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공천 관련된 언급한 내용들이 한 2번은 더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도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네네. 뭐 이런저런 보도가 아주 홍수가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이준석 대표 관련된 녹취 파일도 민주당이 확보한 것 아니냐 이런 기사도 또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 노정명 의원이 이제 회의장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요. 네. 그 핸드폰 화면이 카메라 기자한테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제 김상호 전 이재명 대표의 특보 단장이 노정명한테 어떤 파일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파일 명이 뭐냐면은 이준석 명태균 대화. 라는 제목의 파일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준석 명태균도 상당히 공천에 대해서 어떤 개입을 하고 만약에 당 대표가 그러니까 선거는 당이 치는 거고 그 당의 총괄 지휘는 당 대표가 하는 거거든요. 만약 명태균의 부탁을 받아서 이준석 당 대표가 어떤 개입을 했다.
라는 이제 증거가 이 대화, 이 녹취 파일에 있는 대화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또 이슈가 되는 거예요. 네.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에 실제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거고 예. 이준석 대표는 현역 당 대표였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그래서 이 녹취 파일에 대해서 이준석 명태균 대화라는 녹취 파일에 뭐가 들었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이제 자아내고 있는 겁니다. 아, 오늘도 또 이런저런 뉴스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좀 참고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이제 새로운 보도가 이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한 보도를 보니까 그 육성 관련해서 이제 윤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취가 최소 50개는 더 존재한다. 뭐 이런 보도가 좀 있어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드러내는 게 최소 2개 정도 더 있다고 한다. 뭐 2개 정도 있다고 네. 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공천 관련해서 어저께 보도가 나온 내용은 이제 대통령의 취임하기 전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내용에 있어서도 일부분이 좀 생략됐다. 이런 이제 반박이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위원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또 기사에서도 이제 그 명태균 씨가 지금 협상력을 잃어서 이게 명태균 씨만 파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협상력을 잃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잠깐 새로 나온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 네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에 맞아서 직접 입장 표명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대통령실이 임기가 시작되면 반환점이 오면요, 이거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항상 어떤 반환점에 대해서 중간 평가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입장을 내고 성과도 밝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남은 이제 임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 비전도 밝히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죠. 이제 지금 절반 정도 된 그렇죠. 거죠. 예. 예, 11월 12일이면 딱 절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맞춰서 아마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계획이 아마 분명히 잡혀는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실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민주당의 야권의 파상 공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도 아마 거기에 담길 것이냐, 그 입장 표명에 담길 것이냐, 그게 지금 중요한 관심사인 것 같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이 입장을 낼 것이냐, 또 그리고 김건희 여사 혹시 여기서 사과하는 멘트를 낼 것이냐 또는 그 직접 할 것이냐 서면으로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또 위원이 팩트 체크 위주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네. 여당은 또 어떤 입장입니까? 여당에 대해서는요, 여당은 지금 이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유를 합니다. 야당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제 여당 예. 야당이 이제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네. 현재 여당에서는요, 우리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 지금 양쪽 둘 다 딱히 어떤 입장을 내지는 않지만은 일단 반환점을 돌아서 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 관련해서 입장을 내면 좋겠다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항상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녹음 파일 공개에 대해서도 이제 뭐 국힘에서 특히 법사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네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반박하는 입장들이. 네.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법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돼서 뭐 지난번에 공천 개입에서 유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거 관련을 자꾸 비교를 해서 야당은 공격을 하는데요. 예. 거기에 좀 해당될 수 없는 게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있는 예산을 이용해서요. 총선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당에다가 공간에다가요. 누구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문서로 파일로 실제로 보내줬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당시에 움직였던 수석들에 대한 진술도 있고 자백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간이 개입이 이제 유죄가 됐었던 건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그 녹취에서는요. 그 명태균 씨의 어떤 말에 호응을 해주는 맞장구 쳐주는 이 정도 수준이라서 구체성이 전혀 없는 거라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다. 예, 그렇게 지금 여당 입장이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네. 더군다나 또 이제 김영성, 김종량 후보 네. 그 당시 재보선할 때 둘이가 경쟁자였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당시의 대선 기여도라든가 또는 이제 출신 성분이라든가 그러니까 진영에 대한 출신 성분을 말하는 거죠. 이런 네. 걸 보면요. 김영선 의원은 원래 인지도 높습니다. 당 대표도 했었고 사선했었고요. 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예,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예. 대선 기여도는요. 굉장히 또
높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PK에서만 활동할 때 도와준 것뿐만 아니라 수도권 할 때도 찾아와서 도와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김종략 후보는 그러진 않습니다. 대선에 딱히 도와준 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했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인터폴 총재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인터폴은 누가 되면 좋겠다라고 딱 한 명을 추천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저쪽 진영 사람으로 일단은 분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당시에 공간에서 결정은 김영선 의원이 하는 게 자연스러웠다. 딱히 누구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상황 아니었다. 이제 이런 것까지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은 근데 이제 약간 사설 같은 것도 많이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통화 내용만으로는 공천 개입과 위법성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네네. 이제 다만 이제 뭐 명씨 같은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과 함께 그 공천 이야기를 나눈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론 자체를 떠나서 한번 법적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네네. 민주당이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2022년 5월 9일이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통화한 녹취를 공개를 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그 부분 좀 알려주세요. 일단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당시 신분이 뭐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 대표가 지난번 그 방송에서요 김문기 씨 모른다, 국토 협박 받았다 이 얘기를 방송에서 4번이나 했거든요 공개적으로. 네. 근데 그게 일반인 신분이거나 정치 평론가 입장에서 그런 말 한 거는 4번이 아니라 40번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됐냐면은 본인이 대선 후보자 시절이었어요. 네. 대선 후보자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아닌 상황에서 네. 하루 전이긴 하지만 아닌 상황에서 당선인 신분으로 공천에 대해서 어떤 덕담을 주고받거나 또는 민원에 대해서 좋게 맞장구 쳐진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해당되지 않는 거죠. 예. 기본적인 요건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 이게 명확한 거고요.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무원 신분은 아니었지만 하루 차이인데다가 둘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5월 9일과 5월 10일은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근데 제가 대체적으로 좀 법조계 알아보니까는 예. 이런 주장은 아마 법 재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민주당은 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 부분 어떤 게 중론입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명 씨가 선거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 80번 정도 했다. 그리고 한 3억 이상의 돈이 들었다 하잖아요. 근데 이 돈이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예.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용을 나중에 주겠다라고 얘기가 있었느냐? 아니면 실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비용을 줬었느냐? 이제 이런 게 쟁점인 건데 실제로는 명태균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오간 게 없고 실제 나중에 준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지시한 적도 없다는 게 지금 당사자들의 입장입니다. 네. 만약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이거는 정치자금 위반이 전혀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여론조사하는 본인이 내가 원해서 나도 궁금해서 본인이 자기 비용 들여서 조사했다는 것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이제 본인 돈 들여서 한 거는 이제 네네.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실제 이거를 전달을 했는지 그리고 윤 대통령이 뭐 지시하는 등 그런 고의성 여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드러나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명태균 씨도 본인이 예. 직접 얘기했어요. 비공개 네. 여론조사는 대통령한테 전달한 적이 없다라고 또 네. 본인이 얘기했죠.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내일 그런데 이제 장외로 나가는 것 같아요. 내일 토요일에 그래서 네. 예. 또 15일을 하고 25일에 또 중요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이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내일 이제 내일 11월 2일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이제 장외 집회로 나간 거고요. 그다음 또 일주일 뒤에 11월 9일 날에 민노총도 합류를 해가지고 네. 정권 이제 대한 규탄 그런 이제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11월 14일에는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발의한다고 해요. 그리고 15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이 있고 25일 날 또 이제 위정 교사에 대한 또 1심 선고가 있고요. 네. 그러고 나서 아마 이제 아까 14일 날 야당에서 김 여사 특검법 발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마 28일 날 아마 재의결을 해야 될 겁니다. 국회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달력이 빡빡하네요. 너무너무 정말. 빡빡하고 너무 이슈가 많아서 네. 지금 언론사들도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서 보도를 할지 고민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민주당은 약간 근데 빌드
빌드업하는 그런 달력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하나 준비를 다 해놓은 것 같은데. 예. 뭐 본인이 이제 준비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딘가 외부 세력에 의해서 아까 왜 그 녹음 파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이제 명태균 씨 수행비 있었던 사람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비서였던 사람에 의해서 왔다 그러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일정을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어떤 제3의 세력에 의해서 그 파일이 넘어갔고 그 배경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의문을 좀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명태균 씨 관련된 내용 좀 다뤄봤는데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다뤘어도 오늘 또 어떤 내용이 또 새롭게 나올지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이거 하나 더 충분히 뭐 잠깐이 아니라 계속하세요. 예. 대통령 이거 선거 개입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잠깐 이제 잊을 수 있는데 워낙 선거 재판을 오래 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거 제가 잘합니다. 잘 아시죠? 예. 거기에 지금 실제 1심에서 유죄 선고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백오르 민정비서관이 유죄 선고 받았고요. 황운하. 예, 징역형을 받았고 그다음에 황운하 네. 이제 그 당시 울산 경찰청장이었죠. 네. 그분이 지금 의원이 돼 있는데 그분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실형. 예. 실형을 다 받았고 집행유예도 없습니다. 상당히 기간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상당히 이제 징역형을 받았었고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실에서는요. 한 6, 7개 조직이 움직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민정비서관실부터 해서 정책실, 정무실, 수석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대통령의 공식 조직을 보좌하는 공식 조직을 울산시장 선거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동원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미 유죄에 대한 이제 형이 나온 사람도 있다. 그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제 기억에 1심만 거의 3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네네. 그다음 뭐 지금도 그 와중에 지금 임기가 다 마무리됐잖아요. 울산시장 그렇죠. 같은 경우 임기가 그 송철호 시장 같은 경우 임기가 마무리가 됐고 지금 뭐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또 국회의원에 또 당선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언제 끝날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또 이제 박수영 의원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뭐 지적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레알 뭐다 이러면서 딱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